자,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자란 무엇인가?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 돈을 얘기하는데, 이 부자의 가치는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정신적 가치,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육체적으로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을 축적해서 부의 가치를 넓는 것.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사실 제 끝에가 있는 것 같다가 너무 앞순위로 올려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부자라고 칭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부자는 무엇인가? 첫 번째, 정신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 가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이렇게 부가적으로.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살아야지. 살아야지 정신적으로도 유지하고 육체적으로 유지하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생각 논리에 시작되는 것인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1순위가 정신적 가치,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 그러면은 이 정신적 마음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끝없는 깨달음과 수도로 온전한 정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항상 메뉴에 두고 그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욕망에서 멀어지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불려도 내가 이제 수도를 하거나 정신적인 그 가치를 위해서 뭐 산책을 해야 됩니다. 술약속 나갈 필요 없는 겁니다. 괜히 그 정신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일을 나갔다가 내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죠. 정신적인 가치로만 살면 온전히 질 수 있는데 친구 만나러 갔다가 가는 과정에서 사고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친구를 만나는데 다툼을 해서 관계가 끊어지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친구 만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 행복이 깨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이제 경계를 해야 돼요. 그걸 경계하지 않고 친구니까 나가야지, 뭐 산책 내일 해도 되지 하면서 정신적 가치를 이제 멀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대가나 피해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만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1차적 가치를 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쓰는 것. 마인드 컨트롤.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뭐냐.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질을 깨달아야 우리가 본질을 깨달아야지 정신적 가치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가 돼야 합니다.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철학자는 논리의 수호자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신의 산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산맥. 내가
논리의 거인이 되고 그 자체가 산맥이 되어서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 기준에 반해서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고 진짜 가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정신이 만들어지고 내 논리에 의해서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가치는 가장 강하고 뚜렷한 겁니다. 내가 철학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뚜려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뭘 철학적으로 사고해야 되는가, 인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깨달음.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인간관계가. 인간관계를 지배하려면 이게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핵심 요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통찰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통찰.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인간에 대한 통찰. 어떤 인간에 대한 통찰이면 뭐 인간에 대한 어느 부분을 통찰해야 되는가?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고 개개인의 통찰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이제 어떤 놈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을 구분할 때 쓰는 구분 능력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뭘로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가? 이 사람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기적인 인간인지 아닌지를 첫 번째로 봐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항상 인간관계를 파토내고 문제를 만들고 자살하고 신용을 깨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이 이기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이기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첫인상,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서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좀 깊이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 통찰력의 일환으로서도 단순히 이기적인 인간인가 뭐 이타적인 인간인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하나의 논점으로서는 또 가장 핵심적인 분별력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인지 정상적인 사람인지 구분해요. 정상인지. 그럼 소시오패스가 뭔데? 뭐가 소시오패스인지 이제 한번 얘기해보죠. 소시오패스 이게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바퀴벌레형 인간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바퀴벌레하고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은 소시오패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상처를 쉽게 줘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사고, 이기적인 것. 공감 능력 부족, 이기적인 본질을 타고났다. 그리고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 피 있는 거 생각을 안 해요. 노양심.
이적인 성향의 인간, 공감 능력 부족, 그리고 정신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정신연령. 낮은 정신연령. 이게 이 네 가지가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 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단순히 뭐 잘 모르면은 이기적인 인간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이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냉정하게. 바로 보이거든. 보통 사람들은 이 소시오패스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우리 지구는 항상 널려 있습니다. 인구의 20%, 5명 중에 하나. 저도 무수히 많은 소시오패스를 만났는데 소시오패스에 대한 개념은 40세가 넘어서 생겼어요. 왜냐하면 뭐 특별히 뭐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또 안 합니다. 이 소시오패스, 다른 말로 나르시스트. 꼬마 9살짜리 정신연령 갖고 있는 인간들이고, 예의적인 성향 때문에 진짜 바퀴벌레 같은 짓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이제 40 넘어서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된다 얘기한다는 게, 전반적으로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인생을 망친 그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인간은 대부분 이런 성향이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공감 능력이 있어서 사람도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하는데, 이 소시오패스는 굉장히 아주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특징은 또 잘 안 나타나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인구 20%가 소시오패스고, 이것들을 구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지 내 정신이 유지되고 인간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이기적인 성향의 인간 또는 이런 소시오패스를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좀 더 심도 깊은 얘기 강의는 다음 챕터로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이만.